지난 시간에 우리 뉴턴의 제2법칙, 즉 운동량 보전 법칙을 유체 유동에 적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일러리언으로 관측을 할 때 컨트롤 발륨이 라그란지언으로 관측할 때 컨트롤 매스와 우연히 어느 순간에 일치했을 때 그때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을 적용을 해서 그때 컨트롤 발륨이나 컨트롤 매스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컨트롤 발륨에 내지는 컨트롤 매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살펴보는 건데, 라그란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냥 뉴턴의 제2법칙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힘을 가해주게 되면 컨트롤 매스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변화하더라 라는 것이 잘 알고 있는 라그란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운동량 보전 법칙이고, 오일러적으로는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컨트롤 발륨에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그 힘이 컨트롤 발륨 내에 운동량을 변화시킨과 동시에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멘텀의 차이로 반영이 되더라 라는 것이 오일러리안을 관측한 운동량 보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했던 컨트롤 매스와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와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와 다른 점은 운동량은 벡터식이죠. 그래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을 쓰면은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세 가지 이퀘이션이다. x 방향, y 방향, z 방향 따로따로 있는 세 가지 이퀘이션이다. 그리고 또한 운동량은 생성이나 소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키는 그 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앞서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5장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이미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계속 예제 문제 푸는 걸로 5장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로펠러가 돌아서 어떤 파이프 내에 유체가 위쪽으로 수송이 되고 있을 때 그때 프로펠러에 걸리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는 한 방향으로만 운동하고 있었죠. 아래에서 윗방향으로만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벡터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크기만 생각해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할 예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어떤 노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정된 노즐이 있는데, 플렉스블 피팅을 통해서 저렇게 노즐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고, 이 내부의 압력은 P1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면적은 A1으로 주어져 있고, 들어오는 유체의 속도는 U1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저렇게 넓은 단면으로 들어와서 노즐 끝에 좁은 단면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속도를 V제라고 하고, 이때의 각도를 세타의 각도를 가지고 빠져나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서의 단면적은 A2로 주어져 있고, 여기서의 프레셔는 대기압 P2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노즐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잡고 있다 생각하면은 어떤 힘을 가해주고 있어야지, 노즐에도 힘을 가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밀리지 않죠. 그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여기서 힘을 주고 있어야지, 힘을 안 주면 노즐이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지대를 이용해서 잡고 있는데, 이 지지대에 걸리는 발력이 얼마일까 라는 것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력을 R로 표현하면은 좌표축이 이게 X, 이게 Y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은 R의 X 성분, 발력 X 성분, 발력의 Y 성분이 있겠죠. 각각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노즐은 꽤 큰 노즐이어서 이 안에 있는 유체의 무게가 W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W를 무시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A1, A2, P1, U1 그 다음에 W가 주어져 있을 때
가정하기를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어떤 리퀴드가 들어있어서 밀도는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리퀴드의 프로퍼티는 유니폼하다. 각각이 인렛에서 유니폼하고 각각이 아웃렛에서 유니폼하다. 지난 시간에는 파이프 내에 속도장이 주어져 있었죠. 포물선 속도장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유니폼 속도장을 가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 R을 구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컨트롤 발륨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주어진 것, 인포메이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컨트롤 발륨 잡습니다.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 할 때 컨트롤 발륨을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일단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만큼의 유체가 컨트롤 발륨 안에 축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컨트롤 서피스를 드나드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질량 보존의 법칙은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컨트롤 발륨 내에 질량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남는 거는 여기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이 남습니다. 그죠? 근데 입구 하나 출구 하나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은 밀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속도, 나가는 질량 유량은 밀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속도가 되는데 U2로 주어진 게 아니고 VJ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VJ는 A2분의 A1 곱하기 U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들어온 질량유랑 나가는 질량유랑 같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VJ가 저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VJ는 뭐예요? 속력이에요. 그죠? 나가고 있는 이 물의 속력을 크기를 지금 우리가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에서 아는 거죠. 그죠? 속력이에요. 얘는 아직 벡터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속도의 크기인 속력입니다. 속력. 그죠? 그리고 m.1, m.2와 같으니까 결국 얘를 그냥 m.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묶어서.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 유량을 우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을 써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모멘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데, 모멘텀 보존 법칙은 벡터식이니까 x 성분, y 성분, z 성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죠. 먼저 x 성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x 방향으로 가해주고 있는 힘의 합력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컨트롤 발륨 내에 x 방향 모멘텀의 변화율, 그죠?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x 방향 모멘텀의 합. 우리는 얘가 dm입니다. 그죠? dm 다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u라고 하는 거는 x 방향 속도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우변의 첫 번째 항은 0이 될 것이고, 좌변 먼저 생각을 해보면 x 방향으로 가해주고 있는 힘, 이 컨트롤 발륨에 지금 x 방향으로 가해주고 있는 힘들을 쭉 고려를 해보면, 일단은 무게가 지금 이 방향으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중력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x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 방향의 중력 성분은 없어요. 바디 폴스가 없습니다. 이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힘을 고려해 줘야 돼요? 응? 저 컨트롤 발림을 작용하고 있는 X 방향 힘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발력 중에 X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니까 마이너스 방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RX를 플러스로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RX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예요? 아니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프레셔 폴스가 있죠. 프레셔 폴스 같은 경우는 2장에서 배웠던 바에 의하면 지금 곡면에 작용하고 있는 여기 이쪽은 다 여긴 다 곡면이죠. 곡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의 X 방향 성분을 다 고려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곡면 같은 경우는 그거를 X축을 따라서 사용을 한 다음에 압력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곡면을 X 방향으로 사용을 해주면 결국 차이 나는 부분은 P1, P2 곱하기 A1이 되는 거예요. 저게 왜 P1 마이너스 P2 곱하기 A1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이 장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면에 작용하고 있는 이 곡면에 작용하고 있는 X 방향 힘은 이걸 사용한 다음에 이쪽에 작용하는 힘은 프레셔 폴스가 다 대기압이죠, 그죠? 이쪽에 작용하고 있는 요 면에 작용하고 있는 X 방향 힘은 결국 여기에 작용하는 건데 이쪽도 다 대기압이죠, 그죠? 여기도 보면 X 방향 힘은 다 대기압이죠. 그래서 대기압 다 대기압이고 여기만 대기압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 면적에 해당하는 프레셔 폴스 빼기 요 면적에 해당하는 프레셔 폴스를 하면은 P1 마이너스 P2 곱하기 A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지나드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X방향 모멘텀 생각해보면은 들어오고 있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X방향 모멘텀은 U1 곱하기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되는 거고 나가는 경우는 A2밖에 없으니까 A2 면적에 대해서 나가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나가는 X방향 모멘텀을 구하려면 VJ의 X방향 속도 성분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VJX로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가는 질량유량 곱해주면 되죠. 들어오는 질량유량 나가는 질량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첫 번째 항은 U1 곱하기 M 닷이 되는 거고 여기 VJ의 X방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정해놨으니까 크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코사인 테타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VJ 코사인 테타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유량은 똑같이 M 닷이고 그래서 힘하고 X방향 모멘텀에 입출입하고 다 함께 고려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Y방향 모멘텀을 고려해 줘야 되죠. Y방향 모멘텀을 고려하면은 RY 성분이 나올 거예요. Y방향도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합력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결국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Y 방향 모멘텀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힘을 한번 고려해보면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이 경우는 컨트롤 발륨 내에 유체에 작용하고 있는 바디 폴스가 있죠. 무게라고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력은 RY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셔 폴스는 Y 방향으로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데 전부 다 대기압만 작용하고 있죠. A1 면에는 입구 단면에는 Y 방향에 프레셔 폴스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프레셔 폴스는 다 대기압이라서 Y 방향 성분들은 다 대기압이 돼서 유형이 됩니다. 이 무게라고 하는 거는 굳이 표현을 해주면 유체의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컨트롤 발륨의 부피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는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있는 Y 방향 모멘텀은 생각을 해보면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Y 방향 모멘텀이 있어요, 없어요? 응? 이 경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질량유량은 있으나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Y 방향 모멘텀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Y 방향에 속도 성분이 없죠. 그래서 들어오는 질량유량은 Y 방향 속도 성분을 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질량유량은 Y 방향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VJY죠. 근데 VJY는 VJ sin θ로 표현할 수 있죠. VJ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가는 질량유량 M-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등치를 시키면 RY가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이 부분에서 틀려요. 이거를 자꾸 여기다가 속도에다가 이 속도에 Y 방향 성분 곱해주고, 그 다음에 X 방향 모멘텀 있게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X 방향 속도 성분 자꾸 곱해주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갈로아는 이 자체로 하나의 스케일러 양이죠, 그죠? 이건 벡터 양이 아니에요. 그죠? 갈로아는 벡터 곱하기 벡터 했으니까 이미 얘들은 스케일러가 되는 겁니다. 벡터가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이 자꾸 저기다가 X방향 속도 성분 고려해주고 Y방향 속도 성분 고려해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반력을 다 구했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노즐을 붙잡아 줘야지 노즐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체 유동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점, 이런 노즐을 내가 설계를 할 때 도대체 얼마의 힘으로 저 노즐을 지지를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런 설계들이 나오는 거죠. 질문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예제는 전부 다 컨트롤 발륨이 정지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렐러티브라고 하는 상대 속도라고 하는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라고 하는 이거의 개념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컨트롤 발륨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컨트롤 발륨은 이너셜 컨트롤 발륨을 잡으라 라고 했는데, 이너셜 컨트롤 발륨의 정의는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컨트롤 발륨이 이너셜 컨트롤 발륨이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는 어널리시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알고 있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 카트가 있는데 지면에 카트가 놓여 있고 이 카트에 이렇게 어떤 베인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 여기 있는 노즐에서 물을 뿜어주게 되면 물이 물기둥이 이렇게 나와서 카트에 베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카트는 사실은 어떤 추진원이 전혀 없고 그냥 물을 받아서 물에 의해 밀려갖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는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노즐에서의 나오는 Z의 속도가 VJ로 주어져 있고 이 노즐의 단면적이 AJ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물기둥에 이 물대포죠. 물대포에 밀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대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때의 각도를 데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카트가 움직이는 속도가 uc인데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경우도 똑같이 앞서와 똑같이 여기는 이 지지대를 설계를 하는데 이 지지대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앞서 문제와 똑같이 여기 이 지지대가 있으면 지지대가 받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부러지게 잘 버티려면 얼마의 힘으로 지지대를 고정을 해줘야 되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면은 발력이 생기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여기 R이 있고 RX가 있고 RY가 있으니까 그죠? 내가 궁금해하는 지점이 여기니까 이 지점을 포함을 해서 컨트롤 서피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서피스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이 주어진 곳, 인포메이션을 아는 곳 토탈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발륨 이렇게 잡고 이 컨트롤 발륨 내에 물의 무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컨트롤 발륨을 잡았을 때 컨트롤 발륨 내에 무게는 W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앞서 문제와 똑같은데 앞서는 노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였고 이거는 지금 카트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아니라 더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컨트롤 발륨의 카트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컨트롤 발륨 쓴다는 거예요. 카트가 일정 속도로 움직이니까 컨트롤 발륨도 카트와 같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프레임을 컨트롤 발륨에 두는 경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컨트롤 발륨에 올라타서 즉 카트 위에 올라타서 이 문제를 어널리시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속도가 다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지금 설정한 레퍼런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속도를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가 컨트롤 발륨이 움직이는 경우라 있었으니까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똑같이 무빙 컨트롤 발륨을 쓰는데 이번에는 그 레퍼런스 프레임을 컨트롤 발륨에 두는 게 아니고 땅 위에 두는 겁니다. 내가 땅 위에 서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발력이 이 두 가지 경우 다르게 나와야 되느냐? 아니요, 당연히 발력은 하나로 나와야 되죠. 근데 중간에 과정만 다르지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레퍼런스 프레임을 옮기게 되면 속도가 다르게 보이죠. 내가 움직이면서 관찰할 때야 내가 서 있으면서 관찰할 때는 속도는 내 눈에는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저 카트가 지녀야 되는 이 지지대가 지녀야 되는 발력은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솔루션 1번 컨트롤 발륨 이렇게 보면 컨트롤 발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위에 내가 올라타서 관찰한다는 겁니다. 요 방향이 X방향, 요 방향이 Y방향.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레퍼런스 프레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들어오는 물의 속도는 얼마예요?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당연히 별 얘기가 없으면은 항상 그라운드드 레퍼런스 프레임을 쓰는 거니까 여기 V제로 주어진 거는 땅에서 관찰했을 때 V제니까 내가 컨트롤 발륨에 올라타서 아니면은 지금 이 경우는 결국 카트에 올라탄 거니까 카트에 올라타서 관찰하게 되면 들어오는 속도가 얼마예요? 이 컨트롤 발륨으로 들어오는 물의 속도는 내 눈에는 얼마로 보여요? 얼마? 응? 그렇죠. VJ 마이너스 UC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UC는 나중에 쓰고 일단은 VC입니다. 그죠? VCV 컨트롤 발륨의 속도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RX하고 RY가 작용하고 있고 나가는 속도는 뭔지는 모르는데 V2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컨트롤 발륨 내의 질량의 변화율은 없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만 고려하면 되죠.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 레퍼런스 프레임이 CV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이 경우는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하고 내가 관찰하는 절대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죠? 결국은 앞서 했던 문제와 동일한 거예요. 결국 앞서 했던 문제는 레퍼런스 프레임이 땅에 고정되어 있었고 컨트롤 발륨도 서 있었으니까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하고 절대 속도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컨트롤 발륨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레퍼런스 프레임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결국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CV가 아니고 상대 속도죠.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와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관측한 절대 속도는 같은 속도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경우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이 문제도 들어온 질량유량 하나, 나가는 질량유량 하나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경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나 더 가정하기를, 이 물기둥의 단면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AJ가 곧 A1이 되고 A2, A1, A2는 입구와 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트롤 발륨 입구와 출구인데 입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도 역시 AJ가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V2는 VJ-VCV다. 즉 컨트롤 발륨에 내가 올라타서 관찰을 했을 때는 들어오는 속도가 그대로 나가는 속도가 돼야 된다. 내가 속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금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력, 이거의 크기, 이거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벡터 표시 안 했습니다. 위에다가. 이거 아니죠. 이것도 역시 매그니튜드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의 속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벡터로 바꿀 때는 각을 고려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속도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각각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걸 벡터식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v2에 대해서 벡터식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크기는 vj-vcv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x 성분은 코사인 뗐다고 표해주면 되고, 이거의 y 성분은 사인 뗐다고 표해주면 되죠. v2는 속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V1은 지금 주어진 것도 속력이 주어져 있는데 V1은 그냥 주어진 형상을 보게 되면 X방향의 속도 성분만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VJ-VCV가 X방향 속도 성분이고 Y방향 속도 성분은 없죠. 그죠? 0입니다. 0.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 벡터는. 그래서 질량 모델의 법칙을 통해서 들어온 유체의 속력과 나가는 유체의 속력을 알아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보고 유동 형상을 보고 속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식에다가 하나씩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벡터식이니까 X방향 운동량 보존 법칙 따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X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합력은 컨트롤 발륨의 X방향의 운동량의 변화율은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지금 0으로 보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X방향의 모멘텀을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좌변 힘은 이 컨트롤 발륨에 작용하고 있는 X 방향의 힘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반력이 내가 알고자 하는 반력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RX, 그죠? 이 컨트롤 발륨에 작용하고 있는 바디 포스는 X 방향으로 없습니다. 그죠? Y 방향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고 바디 포스는. 그러면은 프레셔 포스가 있는데 이 컨트롤 발륨은 전부 다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죠. 그죠? 뭐 파이프 내부라든지 이런 거 아니죠.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얘는 프레셔 폴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RX만 X방향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우변을 생각을 해보면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가 나가는 X방향 모멘텀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멘텀 아웃인데 X방향 성분 빼기
모멘텀 인인데 역시 X방향 성분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방향 모멘텀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X방향 속도에다가, 속도인데 이거는 절대 속도라고 그랬죠. X방향 속도에다가 속도 성분에다가 질량유량 곱해주면 되죠. m.out 곱해주면 되고, 들어오는 X방향 모멘텀은 X방향 속도에다가 절대 속도에다가 역시 들어오는 질량유량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질량유량에다가 자꾸 X성분, 질량유량 X성분을 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질량유량은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X성분, Y성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벡터만 X성분, Y성분이 있죠. 이 당연한 얘기를 대학교 3학년 한데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학교 3학년 중에 스케일러도 자꾸 X성분, Y성분을 구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구해놨습니다. 나가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있는 X방향 속도 성분,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있는 X방향 속도 성분 다 출처에 구해놨고, 들어오는 질량유량, 나가는 질량유량 같다라고 다 구해놨죠.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쉬운 거를 학생들이 장담하건대 3분의 2 이상은 다 틀려요. 왜 틀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가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있는 X방향 속도 성분이 뭐예요? V2죠. V2의 X방향 속도 성분, 여기 코사인 세타 텀이 있죠. 그죠?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유량은 앞서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되고,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X방향 속도 성분은 이게 X방향 속도 성분이고, 들어오는 질량유량은 똑같죠. 나가는 질량유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그래서 RX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Y를 구하기 위해서는 Y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 적용하면 됩니다. X방향과 똑같아요. 바로 구해보면 Y방향의 힘을 구해보면은 컨트롤 발륨이 다 대기압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Y방향의 프레셔 포스 구해보면은 다 대기압이 걸려 있어서 상쇄돼서 소지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는 게 컨트롤 발륨 내의 무게, 물의 무게. 그러니까 막 크다면은 이건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Y 방향의 발력이죠, 발력.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발력. 두 가지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드나드는 모멘텀을 구해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V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Y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구해보게 되면 결국 얘는 나가는 모멘텀의 Y 성분, 들어오는 모멘텀의 Y 방향의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나가는 모멘텀의 Y 방향 성분은 앞서 X 방향에서 했던 똑같은 질량유량에다가, 그죠? 나가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나가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나간 X 방향 성분 했을 때는 X 방향 속도 곱해주면 되고, Y 방향 성분 했을 때는 Y 방향 속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절대 속도로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m.out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Y 방향 속도 성분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전에 크기가 0이라 그랬죠, 그죠? 들어올 때는 입구 쪽은 X 방향 속도 성분만 있지 Y 방향 속도 성분은 없죠. 그래서 0이고 결국 얘만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반력은 VCV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인포메이션을 바꿔주게 되면 UC가 되는 거죠. RY도 RX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는 얘를 UC로 바꿔주는 게 낫습니다. 요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프레셔 폴스가 없으면 유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뭐죠? 그거는 파이프 내에서 그런 거고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계속 움직이죠. 프레셔 폴스가 유한한 프레셔 폴스가 있으면은 프레셔 폴스에 비례해서 모멘텀이 증가를 하겠죠. 그죠? 지금 이 경우는 물대포에서 물을 써주게 되면 노즐 안에서는 물대포 안에서는 프레셔가 힘을 유체에 가해줘서 걔가 물대포 내에 마찰을 극복을 해서 파이프의 마찰을 극복을 해서 움직이겠지만은 공기 중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프레셔가 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컨트롤 발림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되는 거고 프레셔 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속도 운동을 안 하죠.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없는 게 맞아요. 다 대기압이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한데 대기압이 다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움직여야 돼요? 아니죠. 내 몸 전체에 대기압이 골고루 작용하고 있으니까 다 상쇄돼서 없어서 나한테는 힘이 작용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너, 예. 앞서 V1, V2는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구한 거죠. 네,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해서 속도를 다 구해줘야 되죠. 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레퍼런스 프레임을 옮깁니다. 즉, 내가 카트 위에 올라타서 관찰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땅에 서서 이 문제를 지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 반력 RY나 RX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면 안 되죠. 그럼 달라졌다 그러면은 내가 중간 어디 어널리시스가 잘못된 거예요. 이 경우 내가 이렇게 바깥에 서서 관찰을 하게 되면 입구 쪽에 입구가 1번, 출구가 2번이면 입구 쪽에 물의 속도는 주어진 대로 VJ로 보여야 되겠죠, 그죠? 이 경우는 그리고 이 컨트롤 발륨은 여전히 아까와 마찬가지로 UC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결국 나가는 질량류랑 빼기 들어온 질량류랑 같다라는 것이 결국 m닷은 mout, m.in 다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렘을 보게 되면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레퍼런스 프레임하고 레퍼런스 프레임은 고정되어 있고 컨트롤 발륨은 일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V1의 상대 속도를 보죠. 지금 이 VJ는 절대 속도입니다. 얘도 절대 속도고 V2도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관측한 절대 속도예요.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하려면 상대 속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상대 속도가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니까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얘는 VJ 마이너스 컨트롤 발륨의 속도를 빼주면 되죠. 출구에서의 상대 속도도 마찬가지 VJ 마이너스 VCV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속력이에요. 속력. 그죠? 들어오는 상대 속력이죠. 그래서 이걸 속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입구에서의 상대 속도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VJ-VCV의 I 더하기 0가 되는 거고 Y 성분 없고 2번 지점 출구에서의 컨트롤 발륨에 대한 상대 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VJ-VCV의 코사인 테타의 I 그 다음에 VJ-VCV의 사인 테타의 J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상대 속도예요. 우리가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해놓은 상대 속도고 모멘텀 보존의 법칙에 적용할 때는 또 절대 속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절대 속도도 한번 벡터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상대 속도 구해놨으니까 상대 속도에다가 컨트롤 발륨의 속도만 더해주면 되죠. 상대 속도에다가 기준 속도 더해주면은 절대 속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다 구해놓은 겁니다. 1번 지점의 상대 속도에다가 VCV라고 하는 것은 결국 X방향 속도 성분만 있으니까 그죠? 내가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할 때 필요한 인포메이션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게 대입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V2죠, 이게. 뭐가 다른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속도가 V2라는 거예요. 이 크기가 V2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게 V2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이건 지금 내가 아직 모르는 미지수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해놓은 거예요. V2라고 했을 때 이 V2가 상대 속도가 아니고 절대 속도다. 여기서 내가 관측한 절대 속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앞에 했던 경우랑 똑같고 지금 속도가 컨트롤 발림에 대한 상대 속도는 똑같이 나오니까 앞에 한 경우가 똑같고 모멘텀 보존 법칙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힘은 뭐 레퍼런스 프레임하고 상관없이 힘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X 방향의 힘은 RX만 존재하는 거고 레퍼런스 프레임이 바뀐다고 힘이 바뀌진 않죠. 속도가 눈에 보이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모멘텀 아웃 X 방향의 모멘텀 아웃은 X 방향의 절대 속도에다가 나가는 질량주랑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질량주량의 X방향 절대속도 얘죠. 그래서 저걸 갖고 이게 나가는 질량유량이고 나가는 질량유량이고 이게 질량유량의 그 질량유량의 X방향 절대속도죠. 앱솔루트 벨라시티예요. 그죠? 빼기 들어오는 질량유량 이 가지고 들어오는 X방향 속도 절대속도는 Vj입니다. 그죠? Vj 곱하기 질량유량 이거 많은 것 같지만은 쫙 정리해보면 결국 아까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X 대신에 RX를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VCV는 문제에서 주어진 인포메이션을 UC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Y방향 모멘텀 이퀴에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Y방향 힘은 나가는 모멘텀 Y방향으로 나가는 모멘텀 빼기 Y방향으로 들어오는 모멘텀 차이와 같아야 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그래서 아까 힘은 다 구해놨으니까 RY 마이너스 물의 무게 W는 나가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나가는 y 방향 모멘텀은 y 방향의 y 방향 절대 속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y 방향 절대 속도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이게 절대 속도고, 그 다음에 질량유랑은 다 구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들어오는 y 방향 모멘텀이 있느냐? 없죠. 들어올 때는 x 방향으로만 들어오죠. 모멘텀은 0입니다. 복도에서 떠드는 대학생은 딱 저 친구와 같은 연령대예요. 그죠? 정신 연령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왜 하느냐? 앞서 했던 솔루션 넘버 1하고 솔루션 넘버 2가 왜 지금 두 가지 다 해보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무빙 컨트롤 바를 쓸 때가 훨씬 더 어널리시스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널리시스를 할 텐데, 실제로는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 무빙 컨트롤 발륨을 쓰는 게 훨씬 좋고, 결국 무빙 컨트롤 발륨을 썼을 때 내가 레퍼런스 프레임을 어디에 잡아두느냐, 어디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디 잡아도 상관없는데, 이제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과정이 복잡해질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 할 때는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상대 속도, 절대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놓은 게 이게 속력인지 속도인지도 헷갈리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넣어야 되는 게 절대 속도를 넣어야 되는지 상대 속도를 넣어야 되는지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프레임하고 컨트롤 발륨이 같이 있다면 상대 속도, 절대 속도는 항상 같으니까 헷갈릴 게 없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분리하는 게 훨씬 편할 때도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지금까지는 모멘텀 보존의 법칙만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실제로 어떤 거를 우리가 유동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경우에 내가 인포메이션 얻고자 하면 이런 이퀘이션으로 다 동원해야 돼요. 프로펠러가 뭐냐? 프로펠러 비행기를 생각하면 되죠. 프로펠러 장난감 비행기를 생각해도 되고, 2차 대전 때 많이 썼던 진짜 프로펠러 비행기를 생각해도 되고, 지금 또 뭐 경비행기들은 프로펠러 비행기 많죠. 그래서 그럼 비행기 앞에 붙어 있는 프로펠러예요. 프로펠러인데 뒤에서 열심히 동력기관이 일을 프로펠러에 전달해주면 프로펠러가 막 돌아서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공기의 움직임을 유발을 시키죠. 이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한참 앞에 있는 정지해 있는 공기가 프로펠러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스트림라인 패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 주변에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프로펠러 한참 앞에 이 지점을 1번 지점이라고 한다 치면은 1번 지점에
프레셔는 P1으로 주어져 있고, 속도는 V1으로 주어져 있고, 이 두 스트림 라인 사이에 면적이 A1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뒤에 여기는 분명히 에어플레인 이렇게 있을 텐데, 그 근처쯤 어딘가에서 이거를 잘라서 이거를 4번 단면이라고 하고, 이 4번 단면에 이 4번 단면에서의 속도는 1번 단면에서의 속도보다는 빠르겠죠. 왜냐하면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죠? 컨버징 되고 있으니까 유로가 접어져서 속도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V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컨트롤 발륨을 지금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잡고 인포메이션이 주어진 것,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지금 이 프로펠러의 축을 통해서 일이 전달이 되고 있죠. 그죠? 일만 전달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힘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프로펠러가 열심히 돌아갔고 공기를 뒤로 보내므로 인해서 비행기는 뭘 얻게 돼요? 응? 추진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프로펠러가 열심히 공기를 뒤로 밀어보내면서 그 발력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 입장이고, 비행기가 그러면 프로펠러에 대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이라기보다 어떤 힘을 줘요? 추진력의 크기와 똑같은 힘으로 프로펠러를 뒤로 잡아 당기고 있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프로펠러는 공기를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것이 그대로 비행기에 전달이 되면 비행기는 추진력을 얻는 거고, 대신에 비행기는 프로펠러를 지금 이 축을 통해서 뒤로 잡아 당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발륨에 지금 RX라고 하는 발력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인포메이션이 뭐냐, 이게 답니다. V1, A1, P1, V4가 다고, 그 다음에 이런 RX는 당연히 작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때 여러가지 인포메이션들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도 저 프로펠러 비행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를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일단 스테디 스테이트로 생각을 하고, 즉 하늘에 높이 떠서 어떤 등속도 운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프레임은 내가 비행기를 올라타서 관찰하고 있다. 즉 내가 직접 비행기를 조정하면서 이 문제를 어널리시스를 하고 있다. 여기서 주어진 V1, V4는 내가 관측한 속도예요. V1, 내가 관찰을 해봤더니 V1, V4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땅에 서서 다른 제3자가 관찰한 게 아니고. 당연히 스트림라인 패턴을 보게 되면 V4가 V1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발륨은 다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컨트롤 발륨에 가해지고 있는 프레셔는 다 대기압이어서 결국 1번 단면, 4번 단면에 가해지고 있는 프레셔 폴스도 다 대기압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면에서 1번, 4번 각각의 단면에서 다 유니폼 플로우입니다. V1이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유니폼하고 V4는 V4대로 유니폼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유동을 인비시드 유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인비시드 유동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비스코스 플로우를 다루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겠죠. 1번 프로펠러가 커봤자 뭐 얼마나 클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높이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2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펠러 바로 앞, 프로펠러 바로 뒤를 2번 단면, 3번 단면이라고 하셨을 때 1번 단면, 2번 단면, 3번 단면, 4번 단면 전부 다 어느 위치에서나 그냥 높이는 다 일정하다 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한다 내지는 바디 폴스를 무시한다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단면, 3번 단면은 프로펠러 바로 앞과 프로펠러 바로 뒤니까 스트림 라인이 약간 컨버징이 된다 하더라도 이 거리가 워낙 짧아서 2번, 3번의 거리는 워낙 짧아서 이 단면적은 두 개가 거의 일치할 거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열심히 돌아서 바깥에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저 멀리 정지하고 있는 공기를 여기 압력을 낮춰서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 뒤로 내보내는 대신에 공기가 뒤로 이제 밀리면서 프로펠러에 발력을 줘서 프로펠러가 에어플레인 앞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죠. 그게 프로펠러 날아가는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뭘 찾아라 하냐? 프로펠러 바로 앞의 속도하고 프로펠러 바로 뒤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컨트롤 발륨 2번, 3번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컨트롤 발륨 2-3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2번, 3번 단면 사이에 컨트롤 발륨이라는 거예요. 2번 단면과 3번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얘를 컨트롤 발륨 2-3이라고 한다면은 요 단면에 대해서 요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지금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똑같다고 주어졌으니까 이 면적을 그냥 AP 프로펠러 앞뒤의 면적이라 해서 AP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비행기 별로 빨리 안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인컴프레서 플로우 생각해서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질량 보존을 보시 생각해보면 밀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면적인데 밀도 똑같고 면적 똑같으면 속도도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2번, 3번의 속도는 똑같을 거고 그것을 VP라고 합시다. 프로펠러 바로 앞뒤의 속도.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스트림 라인을 가로질러서 질량 유량이 왔다 갔다 못하죠. 이게 스트림 라인이니까 아래 윗면은 스트림 라인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 유량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온 만큼 2번 단면을 통해서 들어온 만큼 3번 단면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두 개 같다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m-로 표현합니다. 그럼 뭐예요? VP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m-은 뭐예요? m-은 2번 단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량 유량 내지는 3번 단면을 통해서 나가는 질량 유량이기도 하겠지만은 앞에 이 컨트롤 발륨을 생각해보면 1번 단면과 2번 단면 사이의 컨트롤 발륨을 생각해보면 결국 1번 단면을 통해서 들어온 질량 유량이 2번 단면을 통해서 다 나가야 되죠. 그죠? m-라고 하는 것은 결국 1번 단면에서의 질량 유량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m 가장 큰 컨트롤 발륨 1번 단면, 4번 단면 전체를 포함하는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1번 단면을 통해서 들어온 질량은 4번 단면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거기서는 인포메이션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 주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유량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아직 모르는 게 뭐예요? 이 AP를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VP를 알고 싶은데, VP가 내가 구하자는 V2, V3인데 VP를 모르는데, AP도 지금 내가 만들어낸 미지수예요. 이걸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기 위해서는 컨트롤 발륨 1번, 4번에 대해서 질량 보존 법칙 적용을 해서 m 닷을 일단 알아냈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x 방향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x 방향의 힘의 성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나가는 모멘텀 빼기 들어오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RX라고 여기 X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은 다 상승돼서 없어질 거고 반력이 남아 있죠. 그래서 FX는 RX가 되는 거고, M.4, M.1 같은 M.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계속 이걸 확장을 나가다 보면은 내가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이어서 계속 할 테니까 문제를 한번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예. 영어로 가지는 않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죠? 또,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